다음 보실 부분은 화학적 점화원 중에 하나인 자연발화 파트입니다.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인화와 다르게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연발화는 외부의 열원을 가하지 않고 스스로 열 축적에 의해서 발화되는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보시면은 자연발화란 외부의 점화 에너지 없이 내부 반응열의 축적으로 스스로 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이 반응열 자체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말입니다. 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산화 반응에 의해서 축적되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해열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이 축적되어서 자연 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연 발화는 무조건 화학적인 점화 에너지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산화열에 대한 대표적인 물질들은요, 기름걸레, 황린, 건성류, 반건성류, 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름걸레, 황린, 혹은 건성류 여기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전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보니까 기름들이죠. 기름은 산화 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산화, 즉 부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서 열 축적에 의해서 자연 발화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해열입니다. 자연분해 반응으로 발생한 열 축적에 의한 발화 현상이다. 자연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마찬가지로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셀룰로스, 그리고 질화면, 오류위험물,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오류위험물과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이렇게 종류 세 가지는 암기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위험물에 대해서 전부 다 분명을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위험물은요, 고체와 액체의 물질들 중에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물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세틸렌 이 친구는 얘는 가연성 가스죠.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물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해열은 분해열에 해당하는 물질의 종류들 전부 다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흡착열의 경우에는 주위 기체를 흡착할 때 생기는 열 축적에 의한 발화 현상이다. 즉, 흡착열은요, 분해열과는 반대되는 형상의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활성탄, 유연탄 이러한 물질 종류 예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탄은 우리가 손난로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난로 그 안에 있는 자글자글한 것들이 그 돌멩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활성탄이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흔들죠.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산소와 같이 흡착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흡착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발화되는 현상이다.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체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압열은 중압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축적에 의한 발화다. 그래서 시아나수소와 산화에틸렌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산화에틸렌 아까 전에 분해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쵸. 분해열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산화에틸렌은 분해열도 가능하고 중압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효열은 미생물열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열, 열이 발생한대요. 이 열이 축적되어서 생성될 수 있는 발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열들을 전부 다 발효열이라고 하고요. 그 발효열의 물질의 종류는요, 퇴비, 먼지, 거름, 곡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퇴비나 먼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연발화에 대한 종류, 산, 분, 흡, 중, 발 5가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물질들 간단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체크해드린 종류들만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분흡, 증발, 그리고 산화열은 기름걸레, 황린, 건성유. 분해열은 오류위험을 분해되는 물질,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흡착열은 활성탄탄, 그리고 중압열은 시아나수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화에틸렌. 발효열은 먼지, 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다음은 자연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암기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열의 발생과 열의 방열 부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열의 발생을 발열이라고 하고요. 열의 방열을 방출되는 열이라고 해서 방열이라고 할 겁니다. 발생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열 자체가, 열량 자체가 커야지만 자연발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열 자체는 어떻다고요? 방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방출되는 열이 작아야지만 꾹꾹 축적이 잘 되어야지만 자연발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열에서는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발화 잘 될 거고요. 발열량 크면 클수록 마찬가지로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을 조금 유의 깊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쉽게 발생한다. 왜냐? 수분 자체는 에너지 함유량이 굉장히 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촉매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의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은 무조건 촉매 반응, 그래서 열 축적 용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습도에 대한 개념으로서 건조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건조도가 높다, 건조하다 라고 한다면 가연물이 되기 쉽다 라고 하면서 가연물의 조건의 일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건조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는 말이니까 인화의 측면에서 확인을 한 요인이겠죠. 인화했을 때 훨씬 더 인화가 잘 될 거다. 불이 더 잘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습도가 높다라고 한다면은요, 인화 측면이 아니고요. 얘는 자연 발화 측면에서 봤을 때 발화가 더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열원 없이 스스로 열 축적에 의해서 발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을 얼마나 더 많이 발생시키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건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외부에서 어차피 열원은 줄 거예요. 이 열에 의해서 얼마나 더 탈 수 있냐에 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리을번, 표면적이 클수록 자연발화가 쉽게 발생한다. 사실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봤을 때 디귿번 빼고 나머지 전부 인화가 잘 되는 조건,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전부 다 일치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달라지는 그 몇몇 가지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열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의 전달량 자체가 작을수록 축적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연발화가 쉽게 발생한다. 특히나 인화의 입장에서 본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동일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니은번은 공기 유통이 없을수록, 즉 환기가 잘 안 될수록 자연발화는 더 쉽게 발생한다. 마지막 퇴적, 축적이 용이할수록 물질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자연발화는 더 쉽게 발생한다. 왜냐? 열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가지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오느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살짝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과 같은 지문이 나왔을 때 오답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서 자연발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 틀렸는데?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답 지문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우리 아까 전에 자연발화와 인화 측면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들 몇 가지를 체크를 해 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연발화와 인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차이점은요, 습도뿐만 아니라 탄화수소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습도 체크해 가시고 두 번째는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들.
이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할수록 자연발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화가 잘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탄화수소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탄화수소는 F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들의 종류들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메탄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메탄은 C가 1개일 때 H 몇 개 들어가요? H 4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CH4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이 탄화수소계 중에서 분자 구조 어때요? 가장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탄화수소계는요, 내가 외부에서 열원을 가했을 때 쉽게 툭툭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끊어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인화가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안에서 열 축적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연결다리 하나하나의 에너지들이 전부 다 축적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다 간단한 구조들은요, 열이 발생되어서 축적되기는 살짝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연발화 입장에서는 이러한 메탄보다는 이렇게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화수소계가 훨씬 더 에너지 함유량이 커지기 때문에 열 축적이 용이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계의 이 구조가 복잡하다, C 탄소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자연발화 입장에서 용이한 거고, 간단하다, 탄소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인화 입장에서 더 용이한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1번, 2번 체크를 해 가시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